라인베커2의 첫날, 미 전략 공군은 B-52 폭격기 129대를 3파로 나누어 4시간 간격으로 출격시켰는데 1파 공습부대는 오후 8시경에 하노이 근교에 도착합니다. 1파 공습부대는 B-52 48대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21대는 우타파오에서, 나머지 27대는 괌에서 날아왔죠. 이들의 앞에는 F4 팬텀 8대가 고도 1만 미터 상공에 체프를 살포하며 안전 회랑을 형성했으며 EB-66 전자전기들이 강력한 전파 방해로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교란합니다. 1파 공습부대 주위에는 컨배트리를 장착한 팬텀 10대가 미그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아이언 핸드팀의 F-105G 와일드 위즐기들이 주요 샘 사이트 외곽을 어슬렁거리며 SA-2의 방송 레이더가 작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B-52 폭격기대 선두 편대가 하노이를 향해 접근하고 있을 무렵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이 지역의 방위를 샘 미사일 부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북베트남 방공군은 26개소의 샘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각 샘 사이트는 6발의 SA-2를 발사할 수 있었죠. 이 중 하노이와 하이퐁 주위에 집중 배치된 21개소의 샘 사이트에는 발사 후 재장전 분량까지 총 300발이 넘는 SA-2 대공 미사일들이 대공 경계 태세를 마치고 B-52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사령부는 샘과 미그-21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이 무렵에 북베트남 공군은 미그-21의 야간 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야간 작전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은 불과 10명 정도였으며 주요 비행장의 열악한 환경은 미그-21의 야간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죠. B-52가 접근하기 전에 F-111 아드바크 전폭기 15대가 주요 비행장을 선제 타격해서 활주로를 손상시켰으며 대공습의 첫날 하늘로 날아오른 미그-21은 불과 5대 정도였습니다. 하노이로 접근하는 B-52 폭격기들은 폭격 효율을 높이고 ECM 교란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서 셀이라고 불리는 밀집 편대 대형을 구사했는데 하나의 셀은 B-52 세대로 편성되었죠. 제1파 공습부대 선두 편대는 하노이 인근의 북베트남 공군 주요 비행장을 가장 먼저 노렸으며 나머지 편대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방송국, 철도조차장을 목표로 연달아 날아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목표 지역 상공으로 진입하며 레이더 조준을 완료한 B-52 폭격기들은 폭탄창을 열었으며 잠시 후 엄청난 숫자의 폭탄들이 연속으로 투하됩니다. 가장 먼저 공습에 노출된 호아락 비행장은 폭탄에 비해 강타당했으며 킨노 공장지대와 옌벤 철도 조차장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공습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잠시 후 구름 아래 쪽에서 붉은 섬광과 함께 샘 미사일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북베트남 방공부대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북베트남의 샘 요원들은 B-52 편대가 접근하자 방공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하며 요격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ECM으로 샘 조준의 필수적인 방송 레이더가 교란되고 있어서 폭격이 시작될 때까지 발사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죠. 하지만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샘 사이트의 지휘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추적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인베커2가 시작되기 전이던 72년 11월 22일 북베트남 남부에 배치된 샘 사이트가 B-52를 탐지하고 격추에 성공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B-52의 ECM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본격적인 융단 폭격이 시작된 후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는 한동안 사격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갑자기 방송 레이더에 B-52가 포착됩니다. 노이즈가 잔뜩 끼었던 레이더 스크린에 선명한 조준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소련식 방공미사일 운용 교리에 따라 즉시 SA-2 미사일 3발이 조준점을 향해 연달아 발사되었으며 B-52의 흔적을 포착한 다른 샘 사이트에서도 연달아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죠. 격렬하게 발사되는 대공포화는 B-52의 고도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미군의 지원 전술기들을 위협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상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엄청난 숫자의 대공포탄도 하늘로 발사됩니다. 하노이 상공에는 마치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B-52 후속 편대는 목표 상공에 계속 도착했으며 각자의 목표물을 향해 폭탄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얼마 후에는 계속 날아오른 샘 한 발이 B-52를 정확하게 명중시켰으며 불덩어리가 된 기체는 산산조각나며 지상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B-52의 허점이 완벽하게 노출된 것입니다. 첫 번째 B-52가 격추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한 북베트남 방공군 병사들은 환호성을 울렸으며 사기가 오른 샘 사이트에서는 계속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대공습의 첫날 북베트남 방공군은 1파 공습부대를 향해 40발이 넘는 샘을 발사했지만 더 이상의 격추 전과는 없었으며 B-52 공습부대 1파는 20분 동안 재파 공습을 실시한 후에 우타파오와 괌을 향해 기술을 돌렸죠. 마침내 1파 공습부대가 물러나자 샘 사이트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보급 트럭들이 SA-2를 싣고 달려왔으며 샘 사이트 요원들은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로 즉시 재무장을 실시하며 후속 공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1파보다 4시간 늦게 출발한 2파 공습부대는 모두 괌에서 출격한 기체들이었으며 30대 B-52로 편성되었죠. 미 전략공군은 목표 상공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혹시 모를 공중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2파 공습부대를 4시간 후에 출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전된 샘을 거의 소진했던 북베트남 방공군에게 있어서 4시간의 인터벌은 샘 사이트의 재무장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2파 공습부대는 1파 공습부대와 동일한 루트와 고도를 유지하며 하노이 방면으로 날아왔으며 10개 편대가 연달아 돌입하며 주요 목표에 폭탄을 퍼부었죠. 이번에도
B-51을 포착한 북베트남의 샘 사이트는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수십 발의 샘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당황한 B-52 승무원들은 예상 외의 전과를 올렸는데 공격이 금지된 지아람 국제공항을 정확하게 폭격해서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지아람 국제공항은 베트남으로 드나드는 공산권 각국의 민항기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미 정부는 공습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날 밤에는 대대적인 공습을 예상한 외국 민항기들이 모두 떠난 상태였으며 북베트남 공군이 미그 21의 안전한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었죠. 폭격 다음날 정찰기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미 공군 사령부는 의외의 전과를 올린 셈이라며 5인 폭격을 실시한 조종사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하지만 이파 공습부대에서도 B-52 한 대가 손실됩니다. 샘에 명중된 후에 대파된 상태로 우타파오를 향해 날아가던 B-52G 한 대가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 근처에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6명의 승무원들은 추락 직전에 모두 탈출에 성공했으며 때마침 가까운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졸리 그린 구출팀이 즉시 현장으로 날아가 모든 승무원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죠. 한편 이파 공습부대는 미그 21과 공중전을 전개해서 격주 전과를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도 작성합니다. 출격에 성공한 미그 21 2대가 하노이 남동쪽 60km 지점에서 폭격 후에 이탈 중인 B-51을 잡기 위해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미그 21의 조악한 레이더는 B-51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조종사의 시야가 나빠서 야간 요격 작전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B-52의 후방 사수가 후방 경계 레이더를 사용해서 미그 21을 먼저 포착했으며 조준이 완료되자 트리거를 당깁니다. 레이더 통제식 12.7mm 기관포 4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으며 3km까지 접근한 미그 21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죠. 깜짝 놀란 두 번째 미그는 즉시 반전해서 이탈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2파 공습도 마무리되었지만 새벽 하늘의 어둠 속에서는 B-52의 대군이 또다시 하노이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3파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